그러니까 남들 다 떨어질 때 오르니까 지금 뭔가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시별로 보면 이제 지금 성동구 자체가 1등 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슈가 있었던 용산이 또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군소도시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경북군이다. 네, 그래서 경북 구리와 같은 곳이 땅값이 경상권 1등을 차지했잖아요, 상승률. 네, 예. 그래서 그쵸, 네. 군소도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데 있어서. 이 하락기 때 공부를 왜 하는지 아세요? 지난 5년간 상승기 때 운이 좋아서 돈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운이 좋아서 돈 번 사람들은 지금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해내지 않고 그 돈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 하락기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변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은 만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구불시창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죠. 네, 집값 빠져도 땅값은 뛴다. 네, 자, 그래서 하락기에도 오르는 매물은 있다. 그건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땅값이 뭐 0.78% 상승했다고 하는데 상승폭 자체는 줄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지만 이슈가 된 게 뭐죠?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 다 떨어질 때 오르니까 지금 뭔가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시별로 보면 이제 네, 성동이 가장 많은 오름폭. 지금 뭐 성동구 자체가 1등 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슈가 있었던 용산이 또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군소도시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경북군이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되고 나서 대구 주변에 기초자치단체들을 포섭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일자리 유치, 뭐 교통망, 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치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권력자가 쳐다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르는 거고, 구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의성이나 칠곡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게 결국은 일반 아파트 주거지역에 있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아니었다. 네, 결국은 상업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 네, 상업지역은 사실 준주거지역 포함된 의미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중공업지역을 포함한 이 공업지역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결국 이 세 개, 우리 그 서집달에서 계속 칼럼, 뭐 서집달 TV나 혹은 강의,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곳인데, 네, 역시 하락기에서도 빛나고 있네요. 예, 네,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 여기서 이 시도빌라 세종이 그 지가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 게 이건 어쩌면은 그 조치원 쪽에 있는 그쪽일 가능성도 있어 네, 보입니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락장이니까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땅의 힘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게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1주차 강의 중에 1부 마인드 세팅, 2부가 용도 지역 땅값이 오르는 공식이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락기에 남들 돈 못 벌 때 내가 돈 벌면 남들과 차이를 확 낼 수 있다. 그거 명심하시고 한번 꾸준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구죠. 네, 자, 전반기 강의에서 대구를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동쪽의 수성구를 비롯한 그 라인 별로 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 네. 어디가 뜰 것이다. 서대구 라인이 뜰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뭐 반년 만에 지금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서대구역이 개통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아까 대체 그러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런 것들이 많은가 잠깐 좀 보자면 KTX 서대구역 지적도 피면은 광활하죠. 네,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어마어마한, 네, 최근에는 저희용 부지로 지금 계속 분류를 하고 있어서 이 네, 보라색 땅을. 네, 그래서 이제 대구하면은 패션 섬유의 공장으로 질비된 도시인데 네, 결국은 뭐예요? 대구광역시장 이 홍준표 시장이 오고 나서 네, 가장 강조하는 게 과거 박정희 정권 때 만들었던 대구의 일자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대구가 이 경상권 라인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이제 2030의 일자리를 채워넣겠다. 네, 결국은 그쵸, 네, 이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 창고를 이 대구 주변에 있는 아마 군소도시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으로 기존의 공장들을 몰아넣고 본인들은 이 공업지역에 세련된 일자리, 즉 지식산업센터를 좀 가득 네, 짓겠다. 네, 그쵸, 그래서 네, 1인 가구 2030들을 계속 유입시키겠다. 젊은 대구를 만들겠다. 그게 얘기죠. 네, 그게 제가 볼 네, 때 그게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인프라 세팅을 해야 되죠. 다행스럽게 서대구가 KTX 역세권. 그럼 중앙정부에서 왜 서대구를 KTX 역세권을 뒀을까요? 아마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서대구를 찍어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이제 11월 달 경사권 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미 성서산업단지가 산단대게조 그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11월 강의 때 그 멤버십 때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원리는 이거를 관통합니다. 땅값이 오르는 힘, 땅의 힘, 고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땅의 힘이 많은 서대구 일대 이쪽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땅의 힘, 뭘 높이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사실 광역철도망이잖아요. 네, 네, 광역철도망이라는 명분으로 네, 광역시장이 해주겠죠. 네, 네, 명분 없이 해줄 순 없죠. 요즘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 명분 없이 본인들의 이권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있을 거긴 하지만 네,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네, 눈치가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걸 이제 많이 인지하고 있어서 네, 명분을 따질 겁니다. 근데 네. 가장 좋은 명분이 뭐예요? 교통망 일자리잖아요.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일반 열차 노선에 중고속철 달린다, 광역교통망을 더 확충하겠다 그 역시 얘기가 되겠죠. 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은 뭐다? 광역철도망 사업. 네, 전국토의 수도권화 광역철도망 사업이라는 게 요번에도 또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네, 뭐 광역철도 노선을 새로 깔 필요 없이 이 보수만 해가지고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빠르게 보급하겠다. 지방 도시들에도 빠르게 보급하겠다. 몇십 년씩 걸리는 그런 사업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신규 역세권 되는 곳들이 거점으로 지정되면서 거기가 빠르게 개발되지 않더라도 뭘 네, 한다면 인허가가 빠를 것이고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네, 그래서 경북 군위와 같은 곳이 첫 번째 뉴스에서도 경북 군위와 같은 곳이 땅값이 경상권 1등을 차지했잖아요, 상승률을. 네, 예. 그래서 그쵸. 네, 군소도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데 있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철도망 이런 개발 사업이 신규 택지 개발하는 사업만 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사업.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택지 개발 무분별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해서 광역철도망 사업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발언이 바로 보도자료로 나올 때는 악재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지만 이게 뜯어서 자세히 보면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전반기 강의했던 네, 부산광역시입니다. 네, 자, 수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뭐 강의 내용 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부산에 이 동천이라는 곳이 있죠. 네, 부산 내 이 천변입니다. 서울로 치면은 뭐 네, 청계천 같은 그런 도심을 관통하는 그런 천변인데 그쪽 주변으로 꽤 괜찮은 재개발 몇몇 개 구역을 추천을 드렸고 네, 결국은 그쪽이 이슈가 날 것이다 했는데 네, 부산도 일을 잘하는 게 물론 이 부산이 재개발하는 속도를 보면 일을 잘하는 게 맞아요. 보면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용역발주 수변 관련해서 용역발주가 나오고 있는데 또 뭘 따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천 르네상스를 또 따라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2040 부산시 계획이 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 계획대로 서서히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막 억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알게 모르게 용역발주가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서서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50조 이렇게 풀리겠다고 하는 게 그게 단기로는 악재로 작용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엔 돈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겠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돼서 결국에는 2023년 상반기에는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모든 자산 시장이 반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또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부산 북한 개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네, 오늘님께서 적중이라고 이렇게 네, 표시를 해놨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이거죠. 네,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업 위치 네, 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1원에서 자, 자성 대부두 부산역 부산진구역 CY 좌천 범일동 1원 해가지고 여기가 왜 중요하죠? 강의에서 그대로 언급을 했죠. 네, 부산 북한 개발한다고 사람들은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네, 여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거점으로 잡아두고 구도심을 친다. 그게 바로 부산 중구다. 네, 중구가 가장 중심에 있는 부산의 구도심이지만 부산 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죠. 부산광역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역, 부산진역 이런 데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그 구역들 네, 우리 지금 여기 과업 네, 위치에 용역 발주 단계의 과업 위치에 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강에서 언급했던 해당 역세권 주변에 어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기에도 그쪽은 아마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자, 광진구 중곡역 세권에 네, 네, 신양빌라 있는데 네, 걔가 별 볼 일 없는 빌라인데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권력자에 의한 구역 지정. 그거 네,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고, 그리고 사실, 부산, 중구, 동구 이쪽 일대 역세권 이쪽 바운더리도 구도심이어서 그렇지 첫 번째 주제랑 관통해요. 그래서 나름 상업지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항만 자체가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설정된 것이 많은데 항만 재개발은 뭐다? 공업지역으로 된 이런 항구를 조금 더 존으로 세분화해서 더 고밀도로 지을 것은 또 고밀도로 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 수익을 극대화한다. 땅값을 그렇게 해서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퍼지는 곳이 주변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돼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들이 소비할 상권도 같이 활발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기 때 부산 강의를 저희가 5월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더욱더 경상권 지역으로 해가지고 최근 뉴스를 보면은 경상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는데 사실 그렇죠. 광역철도는 결국에는 충청도, 뭐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이쪽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들 중에 땅값이 잘 오르는 곳을 추측을 해보자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은, 역시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바로 익히기는 어려워요. 바로 익히기는 어려워서, 우리 회원님 가운데 뭐 불경 메가시티, 뭐 이거 바로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키워드 자체를 좀 몰라서, 뭐 이 정도 이렇게 익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모르네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참 네, 재밌는 게 네, 남중광역권 보면은 이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지금 포함시켰어요. 네, 예. 도를 넘어서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그거죠. 이거 네, 지금 왜 포함시켰을까요? 이 동네 그 중공업 일자리가 많으니까. 네, 예.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 게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 불경 메가시티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크게 뭐 잘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빠르게 잘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런 그 권력자의 계획 자체가 땅값을 올려주니까 우린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그냥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거시적인 이 틀을 머릿속에 이해를 한다면
디테일한 거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네,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잘 모르겠다? 거시적인 틀부터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어디쯤에 있구나. 그 인접 도시들은 뭐가 있구나.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완전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네, 걸 다 깨차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거시적인 계획 정도는 불경 메가시티가 뭐고 이 불경 메가시티에서 언급한 도시들은 어디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네, 정도는. 예. 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손해예요, 사실은. 예, 안 네, 하면 손해고 네, 하면은 하락기에도 남들과 확실한 차이를 낼 수 있다. 이 하락기 때 공부를 왜 하는지 아세요? 지난 5년간 상승기 때 운이 좋아서 돈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운이 좋아서 돈 번 사람들은 지금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해내지 않고 그 돈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 하락기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행운은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는데 이 투자 바닥에 한 14년 정도 지켜보니까 행운은 한계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항상 내실 있게 실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